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 그 적 시리즈로 지금 얘기하고, 계획은 안 그랬는데 하루 종일 그 적 얘기를 했는데, 또 적 얘기를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적인가 하면, 지난번에는 어린이의 적은 어머니다. 대한민국의 최대의 적은 좌빨 언론이다. 그럼 오늘은 학생의 적은 교사이다, 선생이다. 학생의 적은 교사이다, 선생이다, 혹은 교수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빠지 말라면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만큼 교육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너지고 망해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우고 한 애들이 나오면 온전하고 정말 투철한 애국심으로 창조적이고 창의적이고 독창적이고 이런 멋있는 일을 하는 생산적이고 이런 젊은이로, 이런 젊은 문화의 역군, 일꾼으로 가르쳐 나오면 좋겠는데, 전부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은 개종자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 개종자인가? 인간은 수많은 종류의 삶의 일 중에 제일 저급한 일이 있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일이 있고, 중간체 일이 있고, 이 일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실력 있는 놈들은, 머리 좋은 놈들은 최상의 고급스러운 일을 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젊은 놈들은 고급스러운 일을 하겠다는 게, 머리 좋은 놈이 돈 잘 버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돈 잘 버는 그 직업 자격증 하겠다면 평생 그것만 걸어놓으면 돈을 긁어모으는, 거기 머리 좋은 놈이 다 쏠리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학교 교육이 아니고 그 자격증 따는 거, 인류 대학 가고 인류 돈 잘 버는 자격증 따는데 전부 총력을 기울이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종자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니까 이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교수라는 새끼들이 죽은 지식 달달 외우는 거, 그거 치중했기 때문에 죽은 지식. 죽은 지식은 책에다 있는 거죠, 책에. 미국에 어떤 유명한 목사가 있었습니다. 톰 소여의 모험, 허클리베리 핀의 모험, 미시시피 강상의 생활, 이걸 쓴 마크 트웨인이란 유명한 미국의 작가지요. 마크 트웨인이라는 작가를 보고, 이번 주일에 우리 교회 같이 한번 가자. 이 목사가 친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오늘 이번 주일에 좀 공부 좀 해가지고 아주 감동적인 설교를 할 테니까, 멋있게 할 테니까, 네가 와서 한번 들어주면 좋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간곡히 부탁하니까 마크 트웨인이 거절할 수 없어서 그 교회에 나갔습니다. 목사 설교 시간이 됐습니다. 강대상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열광적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청중도 박수를 치고 막 아주 뜨거운 기운이 됐습니다. 근데 마크 트웨인은 구석대에 앉아가지고 눈도 깜짝 안 하고 표정도 지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손뼉도 안 치고 가만히 덤덤하게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 목사가 열광을 하면서 힐끗힐끗 마크 트웨인을 보니까 저거 아무런 반응도 없이 박수도 안 치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끝났습니다. 집에 올 때 또 같이 왔습니다. 목사가 마크 트웨인에게 물었습니다. 야, 니 오늘 아까 내 설교 내가 특별히 초청했는데 왜 한마디도 대꾸도 안 하고 설교에 대한 소감도 말 안 해주고, 그것도 설교할 때도 박수도 안 치고 좋아하지도 않고 뭐 그랬는데, 니 평가가 궁금하다. 한마디 해다오 이랬습니다. 그래, 마크 트웨인이, 그래, 알았다. 내가 네 설교에 대한 평가가 니한테도 굉장히 큰 좋은 의미로
도움이 될 테니까 나도 신중히 평가해야 될 거 아닌가. 섣불리 한두 마디 그냥 세탁소 아저씨가 한마디 지나가는 말로 하는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나한테 기대하는 바가 있으니까 나도 좀 제대로 말해야 될 거니까 내일 내가 평가해줘요. 내일. 하루 미뤘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어디 여기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마크 트웨인이 만나가지고 가방에서 뭐가 부시럭부시럭 하나 꺼냈습니다. 사전. 옥스퍼드 사전 뚜껑 하니까요. 목사한테 줘서 내밀었습니다. 목사, 이게 뭔데? 그랬습니다. 마크 트웨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네가 설교한 거 전부 여기 다 있다고. 사전에. 네가 나열한 단어가 전부 여기 다 있다. 여기 다 있는 단어라고. 이게 좀 유식하게 말했는데 이걸 조금 평범하게 해설을 한다면 아마 이런 말이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좋겠어요. 야, 네가 목사 참 한심한 개종자다 이 새끼야 너. 네가 강대상에서 씨 부리고 한 얘기가 전부 책에 있는 거다 이 새끼야. 주접 떨지 마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교수가 학생들에게 죽은 지식만 가르치니까 애들이 배우는 게 사실은 그런 거 배울 바에는 선생이 한 놈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책만 읽으면 되고 인터넷만 찾으면 다 나오고 프랑스 혁명 책에 쎄 뺐고 인터넷 찾으면 수많은 자료가 뜹니다. 앙또완했다 하면 치면 다 나온다고요. 그걸 왜 선생님한테 설명을 왜 듣냐고. 그 설명은 똑같은 건데. 이게 오히려 컴퓨터 검색이 더 정확한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이 프로에서는 길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짧게 말한다면, 그럼 뭘 어쩌란 말인가? 당신 말대로 뭐 어쩌란 말인가? 그 수많은 선생 자격증을 딸 때까지 공부를 많이 했을, 죽은 지식을 많이 받아들였을 텐데, 그 수많은 지식들을 질근질근 다 지가 씹어먹고, 그 씹어먹은 것이 내 피가 되고 살이 되어가지고, 내 삶에서 그게 흔적으로 나타나서, 내 삶에서 실천하고 행동한 거,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보여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 조금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말했으니까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부산서 중학교, 이름 없는 중학교에 국어 선생을 했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화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직접 실천한 얘기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그게 부산에 이름 없는 사립재단의 중학교입니다. 학교가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무슨 큰 창고 같은 허름한 건물 이런 거 사가지고 교실을 만들어가지고 하니까 운동장도 뭐 울퉁불퉁하고 개판이고 울타리도 없고 정문도 없고 뭐 그런 엉성한 학교였습니다. 거기 내가 선생을 했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하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선생님들이 있는 교무실에서 제일 높은 어른은 교감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쭉 있으면 제일 안쪽에 딱 앉아가 교사들 한눈에 양쪽을 다 볼 수 있는 자리에 교감 선생님 책상 한가운데 제일 뒤에 있고, 그렇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교장실이 따로 있죠. 그건 선생님하고 직접 안 부딪히죠. 교감이 매일 부딪히죠. 그럼 내가 아침에 출근해 들어가면 교무실 문 열고 쓱 들어가면 교감 선생님 저 안쪽에 눈이 못 치면 반갑습니다 인사를 하고 내 자리에 갑니다. 그걸 평소대로 문 열고 반갑습니다 하고 들어가는데 교감 선생님 옆자리에 손님용 의자가, 접대용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어떤 노신사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교감 선생님 옆에. 그래 내가 인사하고 들어오니까 교감 선생님이 따로 나한테 담내하는 인사를 하면서 옆에 있는 노신사에게 이렇게 뭐라고 귀속말을 했습니다. 근데 내 지금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귀속말이 이 말인 것 같아요. 그 사람한테 방금 인사하고 들어온 저 사람이 송아무개 선생이요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 떨어지자마자 이 사람이 자리에 뻘떡 일어나가지고 나한테로 막 달려온 건 아니고 막 빨리빨리 종종거리면 왔습니다. 나 앞에 딱 와가지고 노 신사입니다. 마카오 양복을 입고 아주 멋있는 신사인데 나는 그것도 20몇 살 젊은 청년이고 나한테 거의 90도 경례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아무개의 이름 말하면 걔 앱입니다. 이래. 오! 걔 앱입니다. 걔 우리 반에 신학기 돼가지고 어제 급장 선거에 급장이 어제 당선됐습니다. 걔가 우리 반에. 걔 앱입니다. 그래요. 자, 걔가 누구냐? 걔가 누구냐? 부산서 그때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고무 공장이 동양고무입니다. 기차표 신발. 그 얘기입니다. 그 기차표 신발의 회장님이랍니다. 회장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때는 학교에 추첨 아니고 뺑뺑이 돌려가지고 학교 왔는데 그 아들이 부산에서 제일 귀족국민학교 부산교육대학 부속국민학교 전교 어린이 회장을 하는 학생인데 걔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우리 학교에 뺑뺑이 돌려온 거예요. 재수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이제 오늘 나한테 와서 인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무개가 처음에 추첨을 받아가 이 학교에 뺑뺑이 잘못 돌려가 이 학교에 당첨됐다 했을 때 저와 저의 내자, 아내를 내자란 표현을 썼어요. 저와 저의 내자는 너무 낙심해서 건 일주일 동안 밥을 못 먹었대요. 하필 재수 없어가 이 학교에 왔냐고. 그래서 입학 수속 발부회 할 때도 내가 너무 열받아서 안 오고 밑에 놈 시켜가지고 대신 입학 수속 밟게 하고 입학식 날도 제가 안 왔습니다. 내 내자들도 열받아가지고 이 학교 못 오겠다고 안 왔습니다. 하필이면 이 학교에 제일 똥통 학교에 추첨을 했냐고 실망해서 그랬는데 어제 얘가 집에 와서 어제 있었던 반장 선거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반장 선거에 당선이 됐다 하는데 그게 교대 부속국민학교도 정교회장 했으니까 이 똥통학교에 반장 그건 별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걔한테는 너무 당연하게 당선됐는데 그까지는 별게 아닌데 선생님께서 송현 선생님께서 우리 아들에게 당선을 축하한다고 준 선물 때문에 저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걔한테 당선 축하한다고 선물을 줬습니다. 선물을 뭘 줬냐면 너는 우리 반의 반장이다. 반장은 모든 것에 모범이 되어야 되니까 우리 반 전용 화장실 1학년 3반 쓰는 화장실 변소 청소하는 거를 3개월 동안 해라고. 3개월 동안 똥통하고 씻고 하는 거 그거 네가 다 해라. 그걸 내가 너한테 주는 선물이다 하고 걔한테 선물을 줬습니다. 그걸 선물 줬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내가 얘는 너무 떡박힐 것 같으니까 받을 자신 없으면 NO! 안 받아도 된다. 그러면 딴 놈만 주겠다. 받을래 말래? 받겠습니다. 오, 그래서 내가 야 잘한다. 그러면 혹시 네가 화장실 청소를 안 해봤을지 모르니까 시범을 보이라면 내가 지금 와서 들통하고 물 떠가지고 화장실 청소를 어떻게 하냐 시범을 보이겠다. 시범이 필요하냐? 이러니까 필요 없습니다.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오, 그러고 애를 보내. 오늘부터는 안 된다. 오늘은 네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됐을 테니까 집에 가고 내일부터 해라. 그러고 하다가 3개월 되면 다 했다면 내가 그만하게 해주겠다. 그게 어제 한 거다. 이 아버지가 그 충격을 받아서 이렇게 말했다. 그제까지는 이 학교가 부산에서 제일 엉터리 학교인 줄 알았는데 선생님 같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학교가 부산에서 제일 좋은 중학교라는 걸 알게 됐고 부산에서 제일 좋은 중학교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중학교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때는 있지만 인사하러 왔습니다. 입학 수속 밟을 때 입학식 날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도 선생님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돕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회장님이 가고 나서 그 다음날 전교생한테 기차표 최신 상품 운동화 한 켤레 싹 쏘았습니다. 전교생.
그때는 참 가난한 어려운 시절인데, 운동화 사기가 힘든 시절인데, 그 좋은 신발 한 개 정겨서 싹 돌렸습니다. 그 다음, 그 이후로 그 아버지가 나보고, 선생님, 학교가 너무 뭐 부족한 게 많아 보이는데, 뭘 도와드리겠습니까? 그래서 도서관에 책이 몇 권 안 되는데, 도서관에 책 좀 사주면 좋겠습니다. 나 개인이 도서관에 책 왕창 사줘. 선생님, 또 뭘 도와드리고 싶은데, 시성각실에 영사기 뭐 이런 거 뭐, 막도 치고 뭐 이런 거 해야 된다. 도와달라는 거 모두를 다 도와줘. 자, 왜 또 그렇습니까? 내가 많은 학교의 선생들은 지금도 그런 돌대가리 선생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변소 청소는 벌 청소를 시킵니다. 벌로. 잘못한 놈 응징하기 위해서 벌 청소를 시킵니다. 근데 벌써 40년 전에 나는 청소를 벌로 한 게 아니고 상으로 주었습니다. 상청소로 주었습니다. 이 발상이 전혀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그 아버지께서 감동해가지고 그분이 그 학교에 도와준 얘기를 나한테 잘한 일 얘기를 하려면 이런 책으로서도 몇 권 쓸 만큼 얘기거리가 많습니다. 무궁무진하게. 네. 내가 장가를 갔습니다. 장가를 가서 애를 낳았어요. 첫 애를 딸을 낳았습니다. 딸이 나중에 커가지고 중학생이 됐습니다. 내 딸이 막 급속도로 빨리 지나가 중학생이 됐습니다. 잠실에 무슨 중학교 다녔습니다. 얘가 갔다 와서 학교 갔다 와서 하루는 무슨 말 끝에 벌 청소했다는 거야. 벌 청소. 놀래가지고 걔가 중학교면 나는 벌써 그때는 10몇 년 전이잖아요. 그때 나는 청소를 아까 말한 것처럼 상으로 청소를 시켰는데 얘는 벌 청소를 했대요. 물론 그 바보 선생 그런 선생님이 많다는 걸 알긴 해요. 아직도 있나 난 너무 놀래가지고 열받아가 다음날 그 학교 교장실에 전화했어요. 아니 교장 선생님, 당신 학교에 선생 중에 이 애를 벌 청소를 시켰다. 벌 청소를 한 놈은 잘하면 딴 사람이 길가 청소만 하면 그걸 보고 좋게 볼까 나쁘게 볼까 이미지가. 저게 전부 인간 쓰레기 핫발들 하는 게 청소는 그런 놈들이 하니까. 그래 생각할 거 아닌가. 크면. 응? 상청소를 하는 걸 배우고 자랐으면 청소부가 청소하는 거 보고도 얼마나 저 좋은 일 하고 이런 생각할 거 아닌가. 이런 엉터리간 선생이 지금도 서울에, 나는 부산 얘기인데 있다는 거 나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이 선생에 대해서 응징하든지 각서를 받겠든지 해가 나한테 결과를 나한테 말해라고. 당신이 안 해주면 내가 나서서 이 선생을 혼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 일주일 뒤에 교장 선생님이 나한테 전화 왔습니다. 각서는 받았다 안 그러기로 했대요. 그래서 이건 작은 얘기입니다. 내가 선생할 때 한 얘기를 하려면 이것도 이런 책으로 10권, 20권이 될 만큼 얘기거리가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학생을 가르치는 특히 지식 전달은 선생이 필요 없는 기계가 하면 되게 로봇가 지식을 가르치고 하는 거에 목숨 거는 이런 또라이 선생놈들은 다 추방해야 된다는 게 내 주장입니다. 지식 전달하는 게 아니고 지식을 자기 것으로 흡수하고 먹고 마시고 씹고 해서 자기 삶으로 경험한 것, 자기 삶으로 검증된 것,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야 그게 살아있는 지식, 살아있는 인문학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 학부형들도 정신 차리고 이런 것들 눈을 부릅뜨고 이 지식 전달하는 기계 같은 선생들은 학교에서 다 추방시키는 일에 앞장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